여러분 안녕하세요. 30여 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60대 남성이 뒤늦게 동창회에서 만난 첫사랑과 불륜을 저질렀다 패가망신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김영호로 충청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농촌은 살기에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었지만 봄철에 찾아오는 보릿고개를 겨우 넘기는 환경이었지요. 이런 가난한 생활을 하였던 그의 부모님은 자식들이 힘든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영호는 학교 졸업을 하고 농사일을 돕다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영호는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 제대 후에 공직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참들한테 눈치가 보였지만 틈틈이 공부하였습니다. 영호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여 마침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직 시험이라 그런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힘들었지만 참고 견디었지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은숙이라는 여자와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봉의 공무원 생활 속에서 절약하고 운 좋게 아파트에도 당첨이 되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시골에서 자란 영호에게는 꿈만 같았지요. 그때 그는 아내와 아들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하였지요. 살기에 바빴던 영호에게 초등학교 동창들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살다 보니 어느덧 영호도 공직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이곳저곳에서 일하였지만 마음에 드는 곳이 없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공허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창규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영호 씨 되세요? 네, 김영호입니다만 누구시지요? 나 창규야. 정말 수십 년 만에 창규한테 온 전화라 처음에는 서먹했으나 곧 반가운 마음에 통화하게 되었지요. 창규가 전한 소식은 다음 달 4월 15일에 초등학교 졸업 50주년 기념식을 시골 학교에서 하게 되었는데 꼭 참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얼떨결에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난다고 하니 가슴이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아내한테도 동창회에 참석한다고 하니 별 반대 없이 허락하였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특히 짝사랑하였던 미선이의 얼굴이 가장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미선이를 그날 만날 수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를 꺼낼까? 오랜만이야. 미선아, 그동안 잘 지냈니? 이렇게 말을 하면 미선이는 날 알아보기는 할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집에서 새벽 밥을 먹고 7시 40분경 사당동역 인근에 정차해 있던 행사버스를 향해 갈 때였습니다. 바짝 뒤따라 오고 있던 여자의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혹시 영호 씨 아니야? 미선 씨. 영호는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어릴 적 그 예쁜 얼굴을 간직하고 있는 미선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꺼낼까 연습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와, 미선이, 내가 나를 알아보다니 정말 고맙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렀지만 내가 왜 영호 너를 몰라보겠어. 그는 너무 반가워 미선이 손을 붙잡고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곧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는 이미 많은 동창이 승차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버스에 승차하자 동창들이 알아보고 손뼉까지 치며 환영을 하여 주었습니다. 영호는 동창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인제야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어 미안하다는 말도 하였습니다. 미선이도 같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끝낸 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옆에서 떠들어대는 동창들의 이야기와 회장과 총무의 인사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선이가 옆에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신나게 이야기하던 영호는 갑자기 긴장하며 약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미선이는 영호의 얼굴을 쳐다보며 안 좋은 일이 있느냐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영호는 얼굴을 약간 옆으로 돌리며 미선에게 어렵게 고백을 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미선아, 놀라지 마. 사실 나는 어릴 때 너를 좋아했어. 미선이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내가 농담하는 것 같니? 영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미선이는 그게 아니고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웃음이 나왔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영호를 좋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호는 미선에 대해 혼자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첫사랑이었던 것이었지요. 영호는 미선에게서 잊고 살았던 설렘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영호는 그날 동창회 행사가 어떻게 끝난 줄 모를 정도로 미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이후 그들은 둘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미선이는 홀로 지내고 있어 외로웠습니다. 하나 있던 아들도 결혼하고 나니 점점 발걸음을 멀리하여 더욱 외로웠습니다. 요즘에는 사업까지 실패해서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어릴 적 좋아했던 영호가 나타났으니 금방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영호도 가정에 크게 풍파는 없었으나 아내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퇴직하고 나니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아내에 대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지고 사는 생활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장성해서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어 집에는 그들 둘만 있어 더욱 그러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서로의 아쉬웠던 기억을 나누며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영호는 미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사랑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도 들리고 있어 새로운 사랑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순진하였던 영호는 미선과 만남을 감추지 못하고 몇 달도 되지 않아 아내에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잦은 외출과 수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 은숙은 영호의 핸드폰을 뒤지게 됩니다. 영호가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탁자 위에 있던 핸드폰을 열어보았던 것입니다. 영호 핸드폰은 잠김이 되어 있었지만 잠김 해제 패턴을 알고 있어서 쉽게 핸드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카톡방을 보았습니다. 거의 남자들과 채팅을 하고 있어 넘기다가 친구라는 채팅방이 이상한 것 같아 터치했더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선과 둘이 나누는 대화가 실시간 중계를 하듯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낯이 뜨거울 정도로 진하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내 은숙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이런 배신을 하고 있다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던 은숙은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다가 미선이 누구냐고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호는 지금까지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던 아내가 소리를 지르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손에 쥐어진 자신의 핸드폰을 보자 금방 사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냥 동창하고 장난으로 한 것이야. 뭐 오해 장난으로 누가 여자하고 이따위 짓을 해. 남편을 식탁에 앉힌 은숙은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냐고 추궁을 하였습니다. 아내의 추궁에 뻔뻔하지 못했던 영호는 결국 사실을 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다투었던 그들은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 은숙도 그러했지만 영호도 그날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는 미선과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내의 말도 충격이었지만 도저히 미선과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늦게 배운 도적질의 날 새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늦게 타오른 사랑은 대단하였습니다. 다음 날 은숙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영호의 요구를 무시하고 아들, 딸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은숙은 청문회를 열듯 이 아들, 딸에게 남편의 불륜 행각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딸이 먼저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맹비난을 하였습니다. 자기를 평소 존경하고 따랐던 딸의 비난을 듣자 영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도 화를 내며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영호를 비난하며 미선과 헤어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졸지에 세 명이 한 명을 공격하는 성토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호는 어렵게 찾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미선과 헤어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숙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와 비난 속에서도 영호는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였습니다. 은숙과 이혼한 뒤 자식들과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영호는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미선과의 사랑을 택하였습니다. 이혼한 영호는 미선과 재혼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이 여행도 다니고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찾은 듯 행복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미선의 아들 문제로 결혼 생활에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사업의 실패에 궁지에 몰려있던 미선의 아들은 엄마가 재혼하자 이를 묵인하는 대신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영호는 미선의 딱한 처지를 외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혼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 지원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는 형편이었습니다. 호구라도 잡은 듯 계속되는 미선 아들의 돈 요구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 미선과 살다 보니 단점이 드러나고 자기와 안 맞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영호는 정돈된 것을 좋아했지만 자유분방하던 미선은 그런 것을 싫어했습니다. 영호는 돈에 대해서도 절약하는 것이 몸에 뱄습니다. 그렇지만 미선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씀씀이가 해퍼 늘 적자 인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지금까지 눈을 덮고 있던 장막이 걷히고 실체가 드러나자 영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불만스러웠던 은숙과의 결혼 생활이 지금에 비하면 천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뒤늦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였습니다.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렸지만 결국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영호는 미선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텅 빈 원룸에서 홀로 앉아 지난 날을 회상하였습니다. 반으로 줄어든 연금으로 목에 풀칠할 수 있지만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차마 그럴 용기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첫사랑과 뜨거운 사랑을 택했지만 그 대가로 평생을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